이번에는 버닝썬 게이트 열어봅니다.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단순한 폭행으로 시작된 강남의 한 클럽 사건. 캐도 나오는 온갖 의혹과 추문. 과연 끝은 어디일까요? 제목이 오죽했으면 경찰 아닌 권익위에 제보했을까 이렇게 잡혀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동안에 경찰과 유착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체 카톡방에서 어떤 내용이 입수가 됐냐면 경찰총장이 뒤를 봐준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총장은 없죠. 경찰청장인데 아마 이 젊은 친구들이 경찰청장, 검찰총장 구분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총장이라고 썼는데요. 자, 그러면 경찰총장이 뒤를 봐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다라는 글을 주고 받았다는 거죠. 이런 단체 카톡방을 권익위에 제보한 사람은 방정현 변호사인데 방정현 변호사는 그런 것 때문에 경찰이 아니라 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공권력과의 유착 과연 어느 정도까지인지 이제부터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방정현 변호사의 발언 내용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굉장히 좀 이렇게 뭐 우편도 아니고요. 굉장히 어떻게 하여튼 전달을 받았어요. 어떤 경위를 해서 제가. 그래서 열어봤는데 이제 그 안에 자료가 이제 밀봉이 된 상태였고 그중에 한 개를 제가 이제 열어서 제가 직접 보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만약에 수사기관에 갔을 때는 제보자를 어떻게 뭐 알아내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권익위에다가 신고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다 싶어 제보자를 사실 보호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8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이제 있는 내용 자료고요. 15년에서 16년 사이 8개월. 8개월에 수만 건 대화 네, 수만 건의 대화 내용이 있었어요. 승리 있는 단톡방도 있고 8명 단톡방 포함되어 있는 단톡방에 올라온 것도 있고 다른 이제 개인한테 보낸 것도 있고 아니면 다른 또 단톡방에 올린 것도 있고 약간 결국은 정준영 카톡이군요, 지금 이게. 예, 그거 다 알려진 거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연예인의 비위 정도에서 그치면 상관이 없을 텐데 그 안에 내용들을 봤을 때는 경찰과 유착 관계가 굉장히 의심되는 정황들이 많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거를 선뜻 수사기관에 낼 수가 없잖아요. 그 심지어는 누가 생일 축하한다고 전화 왔어. 그 경찰 누가. 어떤 해결이 되고 뭐가 되고 어느 정도까지 이게 진짜 긴밀하게 유착이 돼 있는지는 저도 사실 가늠이 잘 안 되고. 일단 한 명입니까? 연락을 주고받는 그 경찰은? 거기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한 명이고 등장은 여럿이 하는데 그러니까 다 이게 유착이 돼 있다기보다는 가장 큰 우두머리하고 유착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밑으로. 관할이 지금 강남이죠. 강남 경찰서장 정도예요. 그걸 서장 수준은 아니죠. 더 위라고. 더 위요? 네. 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금 강남경찰서장보다는 더 위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경찰총장이라고 하는 건데 경찰청장이 맞고 그때 당시 경찰청장은 강신명 청장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신명 청장은 오늘 자신은 승리를 알지도 못하고 이번 일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 뉴스와이드는 이번 사건이 과연 우리 사회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또 권력과의 유착은 없었는가 하는 부분을 따지는 데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연예인들의 일탈과 추문 물론 대중의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지나친 호기심으로 접근하다가 2차 피해자가 생겨날 수도 있는 부분 저희가 최대한 배제하면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께 먼저 좀 질문하겠습니다. 경찰과의 유착 의혹은 그동안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이제 정식으로 카톡 문자에 경찰청장 얘기까지 나오는 것 이게 조금 앞으로 커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사실은 이제 강남 같은 곳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클럽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많다는 거예요. 우선 돈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돈으로 막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법을 어겼을 때의 문제점들을 누군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뭐 클럽 아레나나 버니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번창하고 예. 또 전혀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사실 상당히 위험한 여러 가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이 도대체 누가 뒤를 봐줄까 걱정하고 조금 궁금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버닝썬 사건이 처음에 터지면서부터 우리가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무마되어 왔었구나라고 하는 그 어렴풋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이 방 변호사가 신고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구조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였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이게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 특히 저기는 뭐 총장이나 청장이나가 중요한 건 아니고 경찰청장이 뒤를 봐준다. 또 뭐 특정 누군가로부터 생일 축하 메시지가 왔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누군가가 엄청난 것도 힘에 있는 특히 뭐 강남서장 정도는 급도 아닌 예. 더 높은 수준의 분이 자기네들을 뒤를 봐준다라고 하는 걸 저렇게 떳떳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좀 놀랍고 또 하나는 방 변호사가 처음에 권익위에 저 카톡 그걸 엑셀 파일 형태로 이제 뭐 제출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했을 때 권익위에 사실은 제출했던 것은 동영상과 사진이 다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이거 우리도 좀 달라. 예. 도대체 조사를 해야 되니까 좀 필요하니까 내놔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머뭇거렸더니 압수수색 영장을 그럼 가져와야 되겠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러면 임의 제출한다라고 해서 임의 제출을 형식으로 하고 그 다음날 가서 조사를 받는데 예. 본인에게 경찰이 가장 걱정하고 물어보는 거는 도대체 누가 이걸 너에게 줬느냐 이제 이거였다는 거죠. 게다가 그 이후에 본인은 사진과 동영상까지 다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얘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나온 거는 단지 엑셀 파일로 된 것밖에 없으니까 증거 능력은 좀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방향을 잡고서 나아가는 걸 보고 이게 정말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하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사건이 정말 제대로 파헤쳐질 수 있을까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예.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보게 되면 검찰하고 경찰이 서로 핑퐁 게임하다 결국 다 망했거든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좀 이 사건을 잘 아는 실체적 진실관계를 아는 사람이 좀 확인했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건 이게 2015년 16년도에 있었던 카톡 대화 내용인데 예. 거기에 지금 동영상 같은 것들은 카톡에 올리게 되면은 얼마 있으면 사라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대로 살아 있었고 그것을 보내줬다는 거죠. 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누군가가 그 대화방에 있던 누군가가 그런 자료들을 모두 차곡차곡 저장해 놓았다가 예. 이번에 터뜨렸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이거보다 더 큰 후폭풍이 몰려닥칠 수도 있다. 그리고 정말로 진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무서운 모양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정영진 변호사 마치 무슨 영화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시나리오도 이렇게는 못 써요. 예.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승리나 정준영이나 이런 사람들은 단순한 아이돌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나이는 어리지만 이 사람들은 권력자예요. 예. 저는 권력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나름대로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힘, 네.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움직일 수 네. 있는 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썼다고 하는 단톡방의 내용을 몇 가지만 봐도 이건 뭐 완전히 사람을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이렇게 전혀 두려울 게 없는 그런 예. 사람들이거든요. 경찰서장이 일반적으로 총경이거든요. 예. 강남 경찰서장도 총경인데 강남 경찰서장은 다른 경찰서장하고 틀려요. 총경 중에서 넘버1이고 강남 경찰서장의 파워는 일반 다른 경찰서장보다 훨씬 센데 그 강남 경찰서장도 우습게 알면서 그러면 강남 경찰서장 위에 누가 있느냐? 서울경찰청에 부장들이 있거든요. 예. 이 부장들이 이제 총경보다 한 계급 위인 경무관들인데 예.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런 경무관들도 우습게 볼 것 같고 남은 건 두 자리예요. 서울경찰청장, 그다음에 전체 경찰청장. 그런데 과연 누가 이 사람들을 갖다가 뒤를 봐줬을까? 예. 이 사람 자체가 권력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경찰이 정확히 제대로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강남서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2년 동안 이걸 밝히지 못하고 있다가 서울청에 넘기니까 뭐 2주 만에 가해자를 밝혀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지금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수사권 독립 아니겠습니까? 예. 경찰이 이걸 밝히지 못하면은 수사권 독립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김광덕 본부장은 근데 요즘에도 이렇게
경찰이 뒤를 봐주고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옛날에는 많이 있었지만. 제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경찰 명의가 있으니까 제가 취재하는 분위기로 봤을 때는 경찰이 과거보다는 많이 깨끗해지고 유착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네. 젊은 기자 시절보다는. 예. 그러나 아직도 여러 가지에 보면은 정황상 남아 있는 것들이 꽤 보이고 예. 특히 이런 이 클럽이라든가 이런 유흥업소 이런 데에는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꽤 제기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예.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고 이번 사건도 보면 그래서 저는 이번에 클럽 이거와 관련해서 승리라든가 정준영 씨 수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범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저는 가장 심각한 게 몰카라고 생각합니다. 예. 몰카를 오늘도 법무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몰카는 가장 나쁜 범죄라는 걸 오늘 법무장관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이 가장 나쁜 범죄가 몰카인데 이러한 것들을 누가 뒤를 봐줘가지고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면 누가 과연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누가 이거를 척결에 나설 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예. 저는 이거 중에 가장 심각한 거는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이번에 반드시 뿌리를 뽑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왜 생각을 하냐면은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안 하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도 나오는 것도 검찰이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수사권 조정하자는 게 사실 나오게 된 계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경찰이 이걸 스스로 자정하고 뿌리를 뽑지 못한다면 예.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진짜 경찰이 바로 서야 된다. 진짜 생선 가게를 지키는데 진짜 제대로 예. 된 사람들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김영주 의원 지금 보면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비리와 범죄들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약에 뭐 성추문에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이게 이제 권력의 비호 없이 가능했겠느냐 하는 건데 경찰청장 얘기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이제는 비호 세력에 대한 수사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더 들어가 보면 네. 이렇게 공적 기관 자체의 기강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보여지면 저 사람들이 경찰청장을 덜명했다고 해서 저는 그게 그렇게 큰 신빙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관여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뭐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데 저는 비선 시대 예. 과거에 이제 2016년 8월부터 존슨 장관이 있을 때 예. 자기 아이들을 엔터테인먼트사에 뭐 인턴으로 넣었다든지 같이 뭐 클럽에 있는 연예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파티를 했다든지 예.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비선시대의 특징이었다고 봅니다. 경찰청 라인을 뛰어넘는 위선이 있었다고도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밑에서도 정확한 수사를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뭔가 높은 차원에서 경찰도 뛰어넘는 그런 어떤 비선 라인들의 흔들기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거고 물론 어느 시대나 지금 현 시점에도 경찰과 어떤 업소 간의 유착 관계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뭐 과거 정권만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특히나 그 시대에 있었던 비선 중심의 사회 활동 자체가 경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의 가이드라인과 규칙을 어기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연시켰다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명진 의원 혹시 정치권은 뭐 연루된 거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정도면. 저는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 보통 보면 이제 영화 같은 데서 어떤 그 이제 그 부패 이런 문제를 다 이렇게 정치적 권력과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야지 뭐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예. 이번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보면은 이 친구가 그 뭐지 카톡에다가 경찰총장이 뒤를 봐준다 이렇게 썼다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현재 그 어떤 그 현재 문화적인 흐름 이런 걸 볼 때 그러지 않을 거다. 뭐냐 지금 그 이 소위 말하는 아이돌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수십억 수백억 그래요. 갑부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도덕적 관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으로는 뭐든지 다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를 그야말로 숭앙하는 그런 젊은 애들을 거의 인간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그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그렇게 하루아침에 졸부가 된 애들이 그 현대판 졸부죠. 저런 작태를 벌이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뒤에 경찰청장이 봐준다? 경찰이 봐준다? 요즘 경찰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특히 그래요? 일정하게 어떤 그 간부급이 되면은 예. 자기의 어떤 명예를 걸기 때문에 어떻게 경찰청장이 저런 애들 뒤를 봐줍니까? 그리고
얘가 말도 틀렸어요. 경찰총장이라고 그랬어요. 잘 모른 것 같아요. 그 네, 부분은. 그러니까 이거 지들끼리 지가 나쁜 짓 하면서 나 뒤에 봐주니까 걱정 없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못된 송아지가 엉덩이 뿔난다고 이것들이 말이에요. 예. 어떻게 그냥 그 지들 잘못하는 거를 지들이 졸부가 돼가지고 저렇게 그 참 교육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졸부가 돼가지고 저렇게 돈을 그냥 막 엉터리로 쓰고 사람들을 알기를 우습게 보는 것들이 왜 경찰을 뒤에다가 거기다가 그 카톡에다 써요 이게. 저는 이 자들이 그 불법 동영상 배포한 것과 아울러 이 경찰총장을 함부로 끌어대가지고 저 쓴 거, 그건 좀 별도의 죄를 좀 줘야 되는데 우리 변호사님들은 저건 따로 없어요? 아니, 저는 그게 저 한마디만 예. 한 거예요. 그 나이를 떠나서 이 아이들이 특히 정준영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먼저 한 번에 걸렸을 때 실제적으로 어떤 뒷선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그런 실질적인 권력의 힘을 얻고 수사가 거의 허지부지 됐던 경험들이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승리라는 아이가 사실 사업가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회든 말하자면 정확하게 자기 선을 돈을 쓰면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 그건데 그것을 선한 뭐 말하자면 그런 경찰도 그렇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있지도 적절하다. 않는 사실을 마치 있지도 마치 않습니까? 승리가 어떤 뭐 사고를 하면서 역삼 한번 봅시다. 지구도 저는 지구대하고 있어봐야 기껏 해봐야 무슨 뭐 말단에 무슨 뭐 형사 정도면 모를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게 얼마나 많은 돈이 오가는 그러니까 한번 그런 확인해 사업입니까? 봅시다. 그걸 정말, 지구대 차원의 예. 말단 경찰과 일을 한다? 그 정도죠. 정말 그건 말도 안 되는 단속- 얘기죠. 이런 식으로 경찰을 이렇게 모독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 지난번에도 예. 저기 막 그 정준영이가 한번 저 퇴폐 영상 배포해가지고 그렇게 그것이 이제 흐지부지 위야무야 된 것도 상대방 그 여자가 소치하를 했어요. 그래서 합의를 봐서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차명진 의원께서 얼마나 우리 경찰을 신뢰하는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 여러 가지 온갖 범죄가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경찰청장이 개입돼 있는 것을 시사하는 듯한 그런 문자가 있고 거기에 이것을 제보한 변호사도 오죽하면 내가 권익위원회에 제보했겠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유착 의혹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은 좀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 따져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권혁기관장 이런 정도면 어떻습니까? 좀 그 특별수사본부라고 그럴까요? 뭔가 독립적이면서 경찰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수사할 필요는 없을까요? 그러면 이제 검찰이 나서야 되는데요. 예. 일단 오늘 뭐 다행히 뒤늦게나마 경찰청장이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예. 고위층 여부에 대해서 발본색원하겠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뭐 당연히 경찰 고위층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 제기만으로도 경찰의 공신력을 공권력을 떨어뜨린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발본색원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예. 저는 하나 더 나아가서 4년 전에 정준영 씨 몰카 관련 수사 때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4년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여성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 그래요. 그 당시에 소추화를 이유로 뭐 핸드폰이라든가 관련된 자료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에 왜 그렇게 부실하게 수사가 진행됐는지에 대한 책임도 이번에 같이 한번 물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다시는 이 몰카 범죄 같은 것들이 재현되지 않게 그리고 경찰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엄단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이 사회범죄로 커져가지 않는데 예. 어떻게 보면 경찰이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하고 일정 정도 좀 봐주기식 수사로 해왔던 행태들이 오히려 이렇게 큰 사회 사건으로 키우는 데 일조하지 않았나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정혁준 변호사 제가 좀 따로 떼서 이제 살펴보기는 하겠습니다만 네네. 지금 여러 가지로 경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수사한다고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2016년에 이미 무혐의를 받았을 때도 과정이 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있고요. 네네. 이번에도 보면은 지금 어제 들어온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체포영장도 발부받지 않고 네. 또 그냥 들어오게 하고 네네. 다른 사람 같으면 바로 뭐
경찰서로 끌고 가기도 하고 그럴 텐데 네네. 그런 걸 보면서 국민들은 뭐야 왜 봐주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 100% 정준영 씨는 끝났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시간만 문제이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은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 예. 이 이야기를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저는 전혀 해석이 안 되고 예.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 정도로만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해석이 돼요. 이게 예. 제가 봤을 때 빙산의 일각이고 굉장히 많은 뭔가가 숨겨져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화면에 나왔지만 방 변호사가 이야기한 걸 보면 지금 그 방 변호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 폭로를 갖다가 해야 될지 스스로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자료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경찰에서 웬만한 어느 정도 단서는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다음 지금 민청장이 특별수사대를 갖다가 꾸리겠다라고 금방 발빠르게 나오는 걸 보면은 예.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뭔가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혹을 떨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지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승리와 정준영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